안녕하세요. 오늘은 퀀트라는 게 진짜 공부 안 해도 되는 쉬운 투자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퀀트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 말고도 이런 식의 질문을 주신 분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퀀트 투자라는 방법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근 소개돼서 그렇지 원래 있던 방법입니다. 막 뭔가 혁신적인 어떤 게 시장에 지금 새로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길을 열어준 뭐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고요. 퀀트 관련해서 최근 국내에 몇 가지 책과 글이 히트치면서 대중들이 흔히 생각하는 지표 몇 개 섞어서 뽑혀 나온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 퀀트 투자다라고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퀀트는 정확하게는 계량적으로 수학과 통계에 근거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퀀트가 진짜 그렇게 초보들이 시간 없을 때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떤 대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Hell no.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퀀트가 초보들을 위한 방법이 아닌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퀀트가 주식시장에서 역사적으로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거든요. 퀀트가 친 대형 사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면 공부할 시간도 없는 사람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퀀트가 왜 초보들을 위한 방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슬리피지라든지 과체적화 오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직관적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퀀트가 뭐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 것은 퀀트 투자든 개별 주식 투자든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가 힘든 이유는 종목 선정이라는 장벽도 있지만 힘든 사유의 90% 이상은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워서예요. 더 쉽게 말하면 시장이 떨어지는 시기 혹은 오르는데 소외되는 시기를 견뎌내기 어려워서입니다. 시장 하락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포트를 유지하거나 전략을 고수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퀀트라고 시장 하락기에 무슨 큰 재주가 있어서 이를 싹싹 피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락은 똑같이 맞습니다. 똑같이 두드려 맞습니다. 등락폭을 줄이기 위해서 채권이나 예금, 금 같은 자산을 섞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역으로 올라갈 때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초보자는 경험 자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소외라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소외거든요. 아니면 아주 큰 폭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거든요. 가치 투자자들은 회사가 가진 가치를 다시 평가하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기를 견뎌나가요. 근데 퀀트 투자자들, 특히 데이터로 줄 세워서 상위 종목 그냥 뽑아갖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버린 사람들은 그 방법이 기계적이었든지 뭐였든지 간에 이런 힘든 시기를 견뎌내기 위한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회사를 보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볼 수도 없고요. 전략 자체도 비슷한 근거를 가진 수많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전략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버티기가 힘드냐? 그냥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인내는 확신의 크기와 비례를 하거든요. 확신은 내가 들인 노력과 공부의 크기와 비례하고요. 초보자가 쉽게 투자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퀀트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줄 세워갖고 뽑아내듯이 투자를 했다면 애초에 확신이나 노력 같은 게 클 리가 없고요.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퀀트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훌륭하게 쭉 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훌륭하게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포트폴리오 밀어버리고 다른 전략으로 바꿈질하거나 자기 주관이 잔뜩 들어간 사실상 퀀트가 아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절대 초보가 공부 시간이 부족하니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 또한 포트의 일부를 퀀트로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많진 않았어요. 1%가량을 떼서 퀀트로 구성을 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때 한창 조엘 그린블라트 책이 막 유행을 하고 그럴 때라서 그걸 보고 한번 돌려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안 됐어요. 저의 경우에는 퀀트에 들어가는 종목을 보고 전략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개별 주식 투자가 훨씬 성과가 좋았고요. 우리나라는 주요 산업이 극심한 시클리컬이라 그런 극시클리컬 기업들은 피크가 지나간 뒤에
PER이나 PSR, PCR 같은 지표들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피크가 지나갔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지표 도출 자체는 과거 데이터 기준이라서 분기가 지나거나 반기가 지나지 않으면 이 지표가 업데이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표 몇 개를 기준으로 뽑아내면 이렇게 피크가 지나간 시클리컬 기업들이 그 소위 퀀트 스크리닝이라는 걸 통해서 뽑아내면 집중적으로 뽑혀 나와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꾸리면 시장 방향과 상관없이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퀀트 포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전체 포트 수익을 캐리해주니까 괜찮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이 극심하게 변하는 시장에서 그렇게 초연하게 포트를 놔두면서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종목 선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략을 고수하면서 견디는 거는 웬만한 고수들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기회의 문제예요. 투자를 하면서 가장 걱정이 없으면서 성과가 좋을 때는 독점력을 갖춘 강력한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면서 그 과실을 주주와 나눌 때거든요. 뭐 배당을 통해서든 재투자를 통해서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퀀트 데이터에 뜰 정도로 지표가 저평가 당하지 않습니다. 시클리컬 기업들은 피크가 지나간 직후 상식 이하로 낮은 수준의 지표를 짧은 순간 유지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뚫고 독점력 있는 유력 기업이 이런 퀀트 리스트 상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초보일수록 독점력이 강한 아주 강력한 회사에 장기 투자하면서 든든한 투자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퀀트적 접근이 아니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약간 기본적 접근을 하셔야 돼요. 퀀트적 접근은 이런 종목을 찾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낮춥니다. 따라서 퀀트적 접근은 초보자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대안으로 선택할 만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종목 몇 개 뽑는 게 진짜 퀀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소개가 잘못된 거죠. 아마 이 질문을 처음에 주셨던 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퀀트가 쉬운 투자, 따라하기만 하면 쉽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 퀀트는 계량 기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퀀트도 정말 많이 실패를 합니다. 이게 뭐 다 성공하고 시간 지나면 다 부자가 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정규 분포상 극단에 치우친 사건들,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퀀트 쪽에서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 LTCM이거든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롱텀 캐피탈 사건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LTCM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미국의 헤지펀드고요.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금리 차를 예측해서 계량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 펀드 파트너 중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2명 나올 정도로 정말 유력한 펀드였고요. 정말 초특급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엘리트 퀀트 집단이었어요. 퀀트 출범 이후부터 연간 20% 후반대, 뭐 많게는 50%가 넘는 고수익을 지속했고요. 당연히 그렇게 유명했던 펀드답게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러시아 국채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던 LTCM이 한 방에 나가리가 됐어요. 이 펀드랑 엮인 파생상품 규모가 거의 1조 달러가 넘어서 세계 경제가 대형 위기로 번질 뻔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실패 사건입니다. LTCM이 나가리가 된 것은 레버리지 사용이다. 뭐 말이 많지만 결국 모든 전략은 계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고도의 계량화된 전략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나오면 대응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퀀트가 쓸모없다, 쓰레기다,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초보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시간이 없으니까 투자 대안으로 선택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투자해놓고 잊어먹고 기계적으로 돌리면 시장을 이긴다, 뭐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펀트라는 게. 그러면 시간이 없는 혹은 의지가 부족한 초보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냉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퀀트든 뭐든 개별적인 투자는 사실 포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개별 투자를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그냥 해서 돈 까먹는 방법은 있죠. 근데 그냥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펀드고 ETF입니다. 이런 분들은 펀드 하시면 돼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의지도 많지 않은데 주식 투자는 하고 싶고 시장을 이기고 싶다.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싶고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면 펀드를 투자해야 되고요. 펀드도 싫다 그럼 인덱스나 ETF를 투자해야겠죠. ETF 중에서도 퀀트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베타로 불리는 것들이 퀀트 기반으로 움직이는 ETF들이거든요. 굳이 퀀트 전략을 고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영상 중에 ETF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찾아보시면 스마트 베타에 대한 설명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다 이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오늘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의 말로 마무리를 드릴게요. 하워드 막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업계에 몸담은 48년 동안 은으로 만든 총알이라며 장점을 내세우는 상품을 수십 개는 목격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전술도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며 이는 특히 높은 수준의 투자 기술이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탁월한 투자의 결과는 뛰어난 투자 기술이 있어야만 얻을 수가 있다. 탁월한 투자의 결과는 뛰어난 투자 기술이 있어야만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초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개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떤 시장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